11번째 보안 위협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이제 뭐 바이러스, 뭐 악성 코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용어도 헷갈리고요. 처음 접해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또 나오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주 보시다 보면 왠지 아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어쩌다 한번 보면 헷갈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가로막기가 뭡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결성을 제어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런 게 물어봐요. 자, 가로막기는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가로막기예요. 뭐 스포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 경기에도 보면 못 지나가게 막기도 하고 또 공을 막 드리블하고 나가는 거 이렇게 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로채기, 가로막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가로막기는 정상적인 경로를 전달을 가로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A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A라는 회사에서 지금 분명히 오늘 안에 어떤 견적을 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 그걸 입수를 하면 가로막기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회사 내에 있는 건물 내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으로. 근데 가로막기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입찰 관정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가로막기. 예. 가로체계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뭔가 이게 오늘 중에 분명히 뭔가 서류가 지나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데이터들을 빼가는 거예요. 빼가면 그 중에는 뭐 견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가로막기는 가용성을 저해하는 거고 가로채기는 빼가는 거니까 소매치기 하는 거니까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를 저해하는 거고 수정과 위조는 수정이 변경이 되고 고쳐지는 거니까 무결성에 대해서 저해가 되는 행동이 되는 거고 예.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가용성 저해 뭐 이런 거 무결성 저해 이런 거 그 다음 위협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는데 위협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협. 어머 무서워 이거죠. 그게 위협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위협적인 거냐 한번 볼게요. 웜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라 그랬죠?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해오셨죠? 바이러스 자기 복제를 하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나. 그 위에 문제도 있잖아. 또 뭐가 있죠? 파괴 기능이 있다 그랬죠. 파괴 기능. 복제 기능이 있고 자기 복제, 그 다음에 은폐 기능이 있고 은폐, 그 다음에 파괴 기능이 있어요. 간혹 시험 문제 보기 중에 치료 기능, 백신이 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파괴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웜은 뭐냐면 웜은 자기 복제를 해요. 자기 복제래요. 파괴 기능은 없어요. 내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복제를 해요. 복제가 되면 어떤 거예요? 메모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기 복제라는 말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주기억 장치에 갖고 있다가 이 주기억 장치에 누군가가 실행이 돼서 들어오면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웜은 메모리에 자기 자신, 웜이라고 하는 자기 안 좋은 그 영역을 막 늘려. 얼마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늘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 작업 관리자 창, 성능이라고 하는 면을 보시면 성능, 메모리가 지금 작동되는 게 나타나요. 이게 그냥 쫙 올라가요. 메모리가 쫙 올라가. 계속 메모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작업은 메모리에서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공간이 비좁아지는 거죠. 꽉 차버리니까.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퍽 하고 멈춰요. 그럼 또 껐다 켜지면 처음엔 정상적인 것 같다가 웜이 또 자기 복제를 해서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메모리가 꽉 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가는 거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복제하면 메모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하고 포토샵 실행해 놓고 그냥 메모장에서 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를 꽉 차죠, 여기가 이렇게. 그럼 포토샵 안 하는 거 닫아야 되고, 엑셀 안 하면 닫아야 되고, 닫으면 공간이 줄어드니까. 보시면 여기에 이거 지금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닫으면 줄어들었잖아. 1.53으로 메모리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래야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웜에 감염되면은 자기 복제가 되는 바람에 컴퓨터가 결국엔 다운돼요.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들어보셨습니까? 디도스 공격. 좀비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PC가 좀비 PC가 돼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을 해요. 이런 것들이 웜에 감염된다 그래.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그 트로이 전쟁에 나와 있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상대편 적을 성문을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목마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마에 숨어 있는 병사들이 성을 공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는 그 안에 뭔가가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얘가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백신이 깔려 있으면 끄떡없죠. 다 잡아내죠. 다 잡아내요. 근데 백도어는 뒷문. 더 친근감 있게 표현하면 개구멍. 예,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자기들이 아는 문으로. 통신 보수 프로그래머 전문가들이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드는 비상 통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게 분명히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통과하려면 관계자의 출입금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런 백도어를 찾아요. 백도어를 찾아가지고 백도어를 찾기가 어려운 거지 찾기만 하면 슉 들어갈 수 있거든. 그 백도어를 만들면 안 돼요. 전문가들조차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눈속임 이런 거, 뭐 스니핑 이런 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드로퍼, 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싱 많이 들어봤어요. 피기배킹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컴퓨터 제가 로그인 해놨어요. 로그인 해놓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누군가 여기 앉아가지고 제 걸 막 건들면 어떨까요? 제가 손해보잖아요. 제가 금융 업무를 하다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 걸 가지고 막 하면 송금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피기배킹이라고 해요. 실제로 많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패스워드를 저장할까요? 뭐 로그인 유지할까요? 그러면 모르고 그래라 그러면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제3자가 와서 건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예. 그런 것들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 예전엔 다 하나였었어요. 옛날엔 다 바이러스 하나만 있었는데 얘를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뭡니까? 간첩지라는 거지 뭐. 내 정보를 빼가는 거야.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남들이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까 뭐 슬쩍 엿보다가 여기 있네 하고 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복잡하게 암호를 만들어서 암호화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썼는데 상대편에 갈 때는 안녕하세요로 가요. 그러나 중간 통로를 갈 때는 이상한 글자로 가는 거야. 못 알아보는 글자로. 이거 뭐 이상한 글자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중요한 내용이 간 거지. 그게 암호화예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 우리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딱 두들기면 저쪽에서 내 공인인증서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2, 3, 4, 5, 6, 7, 8 썼는데 저쪽에 가서 1, 2, 3, 4, 5, 6, 7, 8 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여기 있네 하고 알면 안 되니까 암호화 시켜서 복잡하게 꽈놓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전 세계적인 통신 기술자들이 다 만들어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암호화 기술은 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128비트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128비트면 어느 정도 뭔지 아세요? 그게 4비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4비트 이게 2의 4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4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전을 하나 던지면 2의 1승, 앞면 뒷면 2개고. 그러면 128비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는 2의 128승이니까 3 곱하기 3.4 곱하기 10의 38승. 38승이면 얼마지? 여기 보세요. 38승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천만을 동글뱅이 한 20개만 돼도 계산이 안 되는데 38승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거로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비트로 암호를 시키면 1비트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럼 두 번만 테스트 해보면 패스워드를 깰 수 있다는 얘기죠. 4비트로 만들면 16번만 테스트 해보면 대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128비트로 만들면 이렇게 많은 횟수를 조합을 해봐야 패스워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금융권에서 3번 내지 5번 틀리면 패스워드 초기화돼 버리잖아요. 본인이 신분증 갖고 가야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만드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암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밀키 방식을 쓸 거냐, 공개키 방식을 쓸 거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은 뭐냐면 나하고 A라는 사람하고 비밀키를 만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나하고 B가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키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10명을 상대해야 돼. 그러면 10가지 비밀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A라는 사람하고 주거니 받아야 되는데 A 방식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B 방식을 통해서 보내면 뭐야? A라는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우리 고객들이 만약에 100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비밀키, 비밀 방식이 1000만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너무 많아지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고객이 1000만 명이면 암호화 키가 1000만 개가 있어야 돼. 나는 하나지만.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또 국민은행 하나 있어야 되고, 제일은행 하나 있어야 되고, 농협 하나 있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빠르고 좋은데 거래할 대상자가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하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공개키예요. 얘는 그냥 암호화 방식이 하나예요. 우리 공인인증서 쓰잖아요. 공인인증서, 보안인증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농협도 쓰고 국민은행도 쓰잖아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건 공개해요. 근데 그거를 되돌릴 때는, 복화할 때는 비밀로 돼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그 자체 코드를 여러 번 드려도 되잖아요. 공개돼 있잖아요. 그거는. 대신에 그 암호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만 알고 쓰면 되죠. 그럼 그렇게 암호가 돼서 가면 저쪽에서는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척하니 알아본다 이거죠. 대신에 복잡해요. 근데 컴퓨터가 빨라졌잖아요 요즘. 그러니까는 이 복호와 암호하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컴퓨터가 좋으니까 빨리 움직이고, 통신망이 빨라졌으니까 양이 크더라도 빨리 가고 그러는 거지. 옛날 전화선 같으면 업무 못하죠. 전화선 같으면 아까 비밀키를 써야 되고, 지금은 이제 빠르니까 초고속 인터넷이니까 공개키를 써도 되고. 그 다음 사용자 인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용자 인증 우리 많이 해보셨죠? 대표적으로 007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007이 어느 이제 자기 이렇게 본부로 들어갈 때 뭐 눈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지문을 갖다 댄다든지 생체 인식을 또 하고, 생체 인식.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의 목소리 갖고, 사람의 목소리 가지고 사람의 그 홍채, 또 사람의 얼굴. 근데 전날 라면 먹고 잔 사람은 그 다음날 안 돼. 못 들어가 거기. 얼굴 부어서. 그리고 목소리 막 소리 지른 사람은 목소리 인증이 안 되니까 또 출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007 영화에 보니까 그거 나오던데요. 걸음걸이를 생체 인식으로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틀리면 적으로 인식해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007이야 아니면 킹스맨이야 뭐 그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인증받는 거. 또 여기 있죠. 정맥, 손목에 있는 여기 혈관 속에 있는 정맥 이 패턴이 나름 나이가 되면 딱 고정된대요. 안 바뀐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손은 코의 문양이 있잖아요. 코 모양이 사람 지문처럼 다 다르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인증을 받는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도 지문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놓으니까 남의 핸드폰을 막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못 열어보게 막으려고. 사용자 인증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엑셀로 한번 가볼게요.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시트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열어놓고 한번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워크시트는 엑셀 상에서 작업하는 이 종이, 워크, 일하는 용지, 종이, 작업지 라는 표시고요. 가로, 세로,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칸칸, 셀, 이 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셀의 개수가 가로로 16,000개, 세로로 100만 개. 굉장히 많은 셀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문제 가로가 몇 개입니까? 세로가 몇 개입니까? 묻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 계시는 거는 2007 이전, 2003까지는 256개 가로가 256, 세로가 65,000. 가로가 256, 세로가 65,000이었는데 이게 16,000개, 100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엑셀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밑에 종이가 하나, 둘, 셋, 세 가지 열려 있잖아요. 시트 1번, 2번, 3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최대 255개까지 들려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트는 워크시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워크시트만 하나 있지만, 여기 워크시트만 하나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삽입해서 차트 시트를 집어넣을래요, 매크로 시트를 집어넣을래요, 다이얼로그 시트를 집어넣을래요. 시트가 종류별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예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워크시트 255개, 차트 시트 255개 등등 따로따로 255개씩 추가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합쳐서 255개. 워크시트든 차트 시트든 무슨 시트든 255개를 각각 넣는 게 아니라 합해서 255개까지 만들 수 있다. 행은 숫자고, 행은 가로니까 왼쪽에 숫자가 있고요. 열은 칸이니까 문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열 문자, 행 숫자. 행 머리끌, 열 머리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은 가로인데 숫자가 져 있으니까 행 숫자. 그 다음에 칸은 어떻게 됐어요? 문자로 되어 있죠? 칸 문자, 행 숫자. 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칸과 행과 열, 뭐 칸과 줄, 행과 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시트 탭,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시트 탭의 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잠깐 보세요. 시트 1번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색을 노랑, 얘는 탭 색을 빨강, 얘는 탭 색을 파랑, 이렇게 색을 서로 다르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녹색, 이렇게 따로따로 색깔을 줘요. 그래서 공과금 나가는 거는 빨간 시트, 저는 그렇게 해놔요. 강사료 수익금 들어오는 거는 녹색 시트. 그래서 녹색 시트를 보면 이거는 안전한 거, 이거는 위험한 거, 이렇게 그렇게 색깔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 말은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하느냐, 탭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동일한 색깔로만 만들어야 된다. 아니죠. 서로 다르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문자는 뭐죠? 글자를 썼더니, 뭐를 썼더니 왼쪽에 가 있네? 그 문자. 뭘 썼더니 오른쪽으로 가 있네? 숫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우리말, 영어, 기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섞여서 쓰면 문자고 왼쪽에 들어가고, 그런데 007 하고 딱 썼더니 앞에 00은 유효 숫자가 아니므로 사라지고 유효 숫자 7만 남아. 그래서 헛단표를 치고 007 썼더니 왼쪽으로 보이면서 007이 보이더라. 요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헛단표를 치니까 글자가 되면서 왼쪽으로 가더라. 헛단표 입력했더니 문자로 인식해서 앞으로 가더라.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자를 막 썼어요. 글자를 막 써보니까 많이 썼네.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잘려요. 중간에 글자가 잘려. 옆에 칸에 의해서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 개를 입력하려면 블럭을 잡고 안녕 뭐 이렇게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블럭을 잡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셀 하나에다가 컨트롤 엔터 치면 그 자리에 남아요. 우리가 보통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셀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 위에 상단에 입력이라고 하는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아이콘이. 얘를 누르면 셀이 그 자리에 남아 있거든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지만 글자를 쓰고 체크를 누르면 그 셀에 있어요. 얘가 컨트롤 엔터예요. 하나일 때는. 그러나 여러 개를 입력할 때는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된다. 근데 글자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식도 복제가 돼요. 그럼 이거를 자동 체계해도 되잖아. 글자를 쓰고 자동 체계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여기다 빨간색을 썼어요.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을 쓴 거를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돼요? 서식을 물고 들어간단 말이야. 야, 난 노란색이야. 아, 필요 없어. 빨간 게 지나갈 거야. 기다려. 이런 거고.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를 치면 잠깐만. 아까 이거 빨간색이었는데? 이 빨간색 왜 안되지? 뭐 이상했다 지금. 노란색 그대로 살아있죠? 예. 컨트롤 엔터를 치면 서식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만 들어가요. 자동 체결을 하면 글자뿐만 아니라 안에 서식까지 물고 들어가는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할 때 두 줄 입력해서 이렇게,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표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줄을 입력할 때는 글자를 쓰고 Alt 엔터 누르고 글자를 쓰면 두 줄이 들어간다. Alt 엔터를 누르면 된다 하는 거. 자, 우리 문제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자를 입력할 때 다음 셀에 입력한 내용이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은 거는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호따옴표 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네. 그럼 뭐다? 이거는 문자가 되고, 120 곱하기 20 이것도 문자고, 근데 2.542 플러스 04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숫자예요. 2.54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뜻입니다. 예. 2.54 곱하기 10의 4승.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걸 지수 형태라고 합니다. 지수 형태. 이런 거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1하고 동글뱅이를 막 쓰면 1 곱하기 10의 33승 하고 이렇게 지수 형태로 떠요. 지수 형태. 예. 지수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숫자 형태로 쓸 거냐, 뭐 이런 거.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면 문자로 인식을 하고, 오른쪽 셀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밀려나가지. 근데 그 옆에다가 어떤 값을 쓰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 실제로는 데이터가 있는데 너비가 안 맞으니까 가려지는 거죠. 문자는, 이 글자들은 너비가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보이는 것만큼은 보여요. 숫자는 좀 제외가 되고.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된다.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Alt 엔터를 누른다. Shift 엔터가 아니라. Shift 엔터 치면 올라가요. 엔터 치면 내려가고, Shift 하면 거꾸로
탭키 누르면 오른쪽,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 우리 쉬프트 키 누르면 윗글자를 누를 때 쓰는 거잖아. 윗글자. 쌍기역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프트가 상승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화살표 올라가 있는 위에 있는 거를 누르는 건데, 탭키는 오른쪽 가는 방향 아래쪽, 왼쪽 가는 방향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치면 보통 기본적으로 내려가는데,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올라가더라. 엑셀은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엑셀에서도 엔터를 치면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 가서 엔터를 치면 옆으로 이렇게 가게끔, 엔터를 치면 내려가지만 현재는 옆으로 가게끔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디 파일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마음이에요.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그 다음에 이거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엔터 눌러도 안 내려가요. 방향키나 마우스를 클릭해야지 엔터 치면 안 내려가. 파일 옵션 고급에 가서 이걸 막 뒤집어 놓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초기화 하는 기능이 없어요. 뭐를 막 뒤집어 놓으면 초기 값으로 변경하라 그러면 원래 값 딱 돌아오면 좋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을 따로 걸어야 돼. 불편해. 예. 제가 예전에 애먹었던 게 뭐냐면 국가별 옵션 있잖아요. 여기 나라별 옵션. 듣도 보통 이상한 나라로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점 찍으면, 우리는 소수점 이하 점 찍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 단위마다 그 점이 찍히는 거야. 컴마가 아니라. 컴마를 찍으면 점이 되고, 그래갖고 엑셀에다 막 점을 찍으면 답이 이상하게 에러가 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고장난다고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옵션을 돌려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라별 옵션을 누가 연습한다고 고쳐놓고 그냥 가셨나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기본값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막 뒤에 헤집어 놓으면 기본값 설정을 해 놓으면 좋은데, 엑셀은 그게 없어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이 공부는 했어요. 어렵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시트 1번 그리고 쉬프트 키 눌러서 시트 3번 또 시트 5번 끝. 자, 밑에 시트 1번이 있고 시트 2번이 있는데, 앞에 있는 시트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저 끝에 있는 시트를 클릭하면 이거죠. 여기다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여기를 누르면 그룹이 돼요. 블록이 된다고. 처음 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되는 거고, 클릭하고 나서 쉬프트 클릭을 하면 블록이 되는 것처럼 밑에 시트 1번도 여기 쉬프트 눌러서 시트 5를 누르면 상단에 그룹이라고 뜨거든요. 그룹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트 1번에도 요렇게, 시트 2번에도 요렇게, 시트 3번에도 요렇게, 시트 4번에도 요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트 5번에 들어가고. 시트 5번 아까 안 했나? 이렇게. 자, 문제지. 그룹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시트에만 입력되어 나타난다. 선택한 시트에 A1 셀 모두 입력돼서 나타난다. 그룹을 하면 모두 입력이 돼요. 그래서 간혹 자격증 시험에는 그룹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룹화하고 나서 그룹을 깨트리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똑같은 게 여러 번 다른 시트에도 들어가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숫자 데이터는 어떤 거냐? 0에서 9까지 숫자.
0, 1, 2, 3, 4, 5, 6, 7, 8, 9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기호 지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근데 만약에 점점 그러면 안 되지. 5.3 그러면 이건 문자죠. 5.3 그러면 숫자지만 숫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 들어갔거나 특수 문자가 껴 있으면 5 한 칸 띄고 3 그러면 이건 문자가 되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예.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계산은 돼요. 이렇게 따옴표 1 따옴표 3 더하면 4가 되죠. 그거는 순수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가 되는 거고, 괄호를 묶으면은 자 여기다가 괄호 3 괄호 닫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괄호가 안 되네. 그럼 헛다운표 치고 이렇게 쓰면 그대로 들어가요.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빼면, 헛다운표를 빼면 뭐다? 마이너스로 인식한다. 마이너스로 인식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분수는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5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4 5와 4분의 1 5와 4분의 1. 그럼 만약에 4분의 1을 따로 쓴다 그럼 1 나누기 4 쓰면 안 돼요? 1월 4일로 나와. 1월 4일로 나와. 그러니까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4 그럼 4분의 1. 4분의 1니까 2분의 0.25죠. 0.25. 예. 그러면 요거랑 얘랑 더하면 5와 2분의 1이죠. 5가 4분의 2니까 5와 2분의 1이지 뭐. 5.5. 분수식도 계산이 돼요. 예.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가 1000000000000 지수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숫자를 길게 썼어. 근데 가서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제가 20자리 썼는데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썼더니 뭐 어때요? 오차가 발생했죠? 엑셀은 유효 숫자가 정확하게 인식되는 숫자는 15자리까지만 인식해요. 16자리는 인식이 안 돼요. 0을 계속 쓰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숫자가 생기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보면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도 15자리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999조, 9999. 큰 숫자죠. 우리 집 가계부에다가 15자리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쓰면 좋은데. 그런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날짜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시간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즉 날짜와 시간도 숫자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날짜와 시간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날짜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간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5월 5일 한 칸 띄우고 10시 30분 이렇게 쓰면 5월 5일 10시 30분하고 날짜와 시간이 구분된다. 날짜와 시간을 한 칸 띄고 쓰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날짜를 쓸 때는 5 빼기 5 5월 5일 5 슬래시 5 5월 5일 이렇게 년월일을 쓰는데 연도를 제외하면 월일만 쓰면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년월일 다 쓰면 뭐 년월일 인식해서 들어가고, 시간은 콜론을 쓴다. 시분 초로 구분하는데 시분만 넣을 수 있다.
시분만 넣어도 된다. 초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와요. 얘는 13분 20초다. 아니죠. 13시 20분이 되는 거예요. 13분 20초가 아니라 13시 20분. 당연히 초는 00초로 들어갑니다. 초를 명시하지 않으면. 12시간제를 표시하고 싶대요. 12시간. 그러면 뭐라고 쓰고 PM, AM 쓰면 12시간제로 쓰고 그런 말 없이 쓰면 24시각제로 들어가고 날짜와 시간을 쓸 때 뭐 대소문자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굳이 신경 안 쓰시고 쓰시면 알아서 들어가고 만약에 30년 5월 5일 그러면 1930년이고 29년 5월 5일이면 2029년 5월 5일이고 그러니까 00년서부터 29년까지는 2000년대로 가고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년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9년 5월 5일 그러면 2029년 그럼 1929년을 쓰려면 1929년 5월 5일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오늘 시간 쓰기 귀찮으시면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현재 시간 알아서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이 들어가고 지금 시간과 지금 날짜가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을 한참 있다 열어보면 그냥 그대로 그 시간이고 아까 그 시간 날짜와 시간은 숫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기준이 정렬이 되고 당연히 계산도 되죠. 날짜와 날짜를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날짜, 태어난 날짜. 그래서 빼라.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지 며칠 됐구나.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숫자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 뭐 문자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 이거는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는, 잘 돼 있네요, 문제. 일반 숫자 서식은 15자리까지 아까 표현된다고 했던 건 유효 자릿수가 15자리고요. 그냥 숫자를 쪼르륵 쓰면, 숫자를 그대로 쓰면 11자리까지 11자리라는 건 뭐냐면 그걸 잘못 썼나?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1. 2, 3, 4, 5, 7, 2, 플러스 1, 9 11자리죠? 1.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1. 2, 3, 4, 5, 7, 2 더하기 1, 9 11자리잖아요. 11자리. 오차 발생하기 때문에 15자리까지만 유효하다라고 한 거 말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자리는 11자리로 표현한다. 시험 문제 지금 나온 게 일반 숫자 서식은 소수점 플러스 지수 형태 플러스 이런 기호를 포함해서 11자리까지 나온다. 15자리가 아니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유효 숫자가 15자리까지 유효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는 자릿수를 개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는 건 11자리. 11자리. 예. 4번이 의외로 틀리는 거예요. 한 개를 더 아는 바람에. 예, 몰랐으면 안 틀리는데.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한다. 문자는 왼쪽에 들어가고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죠. 날짜 시간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로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대략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에다 출제를 해버리면 되게 헷갈리게 해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게 같고. 그런 거는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 쉽사리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제 메모 문제. 메모는 우리가 지금 실기시험 공부할 때 메모를 입력하는 경우 있었죠. 메모를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셀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그러면 여기 뭐가 나타나면서 빨간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메모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를 하시오. 그럼 메모는 하면 돼요. 실기시험에서는 메모를 표시하시오. 그럼 메모 표시하고, 항상 보이게 하시오. 그럼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이렇게 숨겨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실기시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인쇄할 때 이 메모도 나오게 할 수 있다 없다 뭐 별의별 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생판 모르는 걸 막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지. 예.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보세요. 여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얘를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메모는 메모만 따로 삭제하든지 지우개 가서 메모만 지우든지 하면 메모가 그럼 메모가 지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실기시험에는 어차피 메모를 지워라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모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필기시험엔 물어본다고. 아, 메모는 따로 지워야 되는구나. 딜리트 눌러서 지우는 건 아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만 따로 모아서 인쇄할 수도 있고, 화면에 표시되는 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숨기잖아요. 메모를 숨기면 인쇄 안 돼요. 얘를 이렇게 메모를 표시해 놓으니까 겉에 떡하니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자를 가리잖아요. 뒤에 있는 거를. 그래서 얘를 그냥 평상시에는 인쇄가 안 돼. 그냥 셀만 나오는 거지. 셀만. 메모는 안 나와요. 그런데 따로 얘만 모아서 인쇄해라. 그럼 어느 셀에는 무슨 메모가 있어요, 어느 셀에 무슨 메모가 있어요 하고 따로 출력하는 기능은 있다. 그 얘기가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근데 숨겨져 있는 건 안 되고 보이는 것만. 메모의 크기나 위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Shift F2번 누르면 메모가 막 생겨. 여기다 놓고 Shift F2번 누르면 메모가 막 생겨. Shift F2번 누르면. 그리고 검토 탭에 가시면 메모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모두 표시해라, 숨겨라. 그러면 보시면 메모가 좀 이렇게 있는데 모두 표시해라 그럼 메모가 다 나온단 말이야. 숨겨라 그러면 다 숨고, 필요한 것만 숨겨라, 여기 필요한 것만 펼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다 나와라 그럼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메모에서. 검토라는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시험 볼 때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삽입 이렇게 시켰지. 편리한 거는 편리한 대로, 또 필기는 필기대로, 시험은 시험대로. 윗줄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홍길동에다가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내천자 있어요. 내천자. 이거 내천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요. 여기다가 뭐라고? 우리 형. 우리 형이라는 이제 형이 글자가 위에 메모 서식이 주석이 들어간 건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숫자인 경우에는 홍길동이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으면 메모가 사라져요. 글자가 되어 있을 때는 메모가 나타날 수 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쓰면 위에 주석이 달려지는데 얘를 숫자로 바꿔버리면 윗줄가 사라진다. 그래서 문자에만 삽입한다. 숫자에는 삽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기에 뭐뭐에만 반드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의하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줄은 숫자는 안 되고 문자만 된다 하는 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은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채우기 핸들은 페이지가 꽁쭉 넘어갔어요. 예, 채우기 핸들.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건데, 자동 채우기. 요거 한번 보세요. 종이를 하나 바꿔놓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사랑이라는 글자를 놓고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복제가 돼요. 똑같이 복제돼요. 근데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하나 노란 바탕에 빨간 글자고 하나 그냥 기본 글자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하면 두 개가 지그재그 지그재그. 근데 사랑사라고 썼어요. 사랑사. 얘는 숫자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5학년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그러면 5학년 6반이라고 써놓고 자동 채우기 하면 뭐가 된다? 뒤에 숫자가 증가돼요. 앞에 거는 증가 안 됩니다. 뒤에 것만 증가돼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1학년 1반 1번 하고 썼는데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1학년 1반 4번인지 1학년 4반 1번인지 4학년 1반 1번인지 4학년 4반 4번인지 뭐 보기가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무조건 뒤에 것만 늘어난다. 뒤에 것만.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쓰고 두 개를 자동 처리하면 두 개를 블럭 잡고 변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하면 헷갈려요. 문제를 풀면 쉬워. 이건 문제를 풀면 쉬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날짜는 일일 단위로만 가고 시간은 시간 단위로만 가고, 그러니까는 1시 지금 12시라고 써놨어. 자동 처리하면 13시 14시 15시 이렇게 가는 거고, 1시 10분 1시 30분 그러면 10분하고 30분 20분 차이가 나니까 1시 30분 다음에 1시 50분, 그래서 20분 단위로 또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막 공부하려면 어려우니까 실제 문제지를 풀면 금방 알아듣기 쉽고요. 이야기가 수월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 갑을 병정, 뭐 자축, 인묘, 진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 얼축 이런 거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함이 이런 것도 60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4월이니까 왜 이래 글자를 못 썼지? 4월. 그럼 자동 체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짠짜라잔 13월로 안 내려가요? 다시 1월. 그럼 영어로 자, 썬데이. 이번엔 썬데이. 잘 보세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죠? 요일은요. 제가 얘를 소문자로 썼잖아요. 소문자로. 썬데이 뭐야?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고, 그러면 알아서 얘도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어디 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데, 이런 걸 마음대로 늘려도 되고. 볼게요. 파일, 옵션. 2007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2007은. 2010은 고급.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짠 하고 여기 있어요.
많이 써요. 어디서 많이 쓴다? 정렬 작업할 때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파일, 옵션, 고급,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변조. 그럼 많이 보던 썬데이, 먼데이, 갑자, 을축 이런 거 보일 거예요. 1, 4분기, 2, 4분기, 1월, 2월, 3월, 4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요일 있잖아요. 요일. 요일을 월, 화, 수, 목, 원래는 이제 일요일부터 쓰겠지. 일요일부터. 이걸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이 앞으로 가죠. 기억이니까. 화요일은 히어시가 뒤로 가잖아요. 요일은 이거 아니잖아. 요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나라마다 알파벳이나 이거로 뜻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오름차순 정렬한다고 해서 금, 목, 수, 월, 일, 토 이건 헷갈리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책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 군대 계급장 있잖아. 계급. 병장 비읍이고 상병 시옷이고 그러면 비읍보단 시옷이 위니까 상병이 높게? 그럼 안 되잖아. 사장보다는 처장이 치으시니까 더 높잖아. 국장은 기억이니까 꼴찌고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까 그 사용자 지정 옵션에 들어가서 쭉 내가 등록하면 돼요. 또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굳이 지금 배워봤자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정렬 순서대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썬데이, 먼데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규격이고 거기에 일요일, 월요일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집어넣은 거고 육식갑자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넣은 거고 거기다 우리가 마음대로 또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간혹 얘도 실기시험에 나와요. 아, 필기시험에 선형은 순서대로 가는 거고 급수는 곱해서 가는 거고 1, 2, 3, 4 뭐 1, 3, 5, 7, 9 이게 선형이고 1, 2, 4, 8, 16, 32 2배, 3배 가는 거는 급수라고 부르는 거고 급수. 이때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니까 선형인데 1단계로 가래 그럼 어때요? 일식 가래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가라는 거고 초기값이 만약에 1이었는데 단계값을 2를 주면 어떻게 돼? 1, 3, 5, 7, 9 이렇게 가라는 얘기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시험 문제 그때 가서 풀어보면 수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문제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책에 왼쪽에 보시면 56쪽에 1번 문제 보세요. 56페이지 왼쪽에 1번 다음 중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틀려 쓴 거를 찾아보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12.8 13.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두 개를 블럭을 딱 잡는 순간 1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그 밑에는 14.8이 가겠구나. 그 다음에는 12.8 13.8 근데 13.8만 쭉 잡아 당긴데 그러면 어떻게 돼? 복자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A를 넣고 B를 넣고 이 B를 드래그하면 B가 복자가 되는구나. 근데 A를 넣고 B를 넣고 두 개를 블럭 잡았어. 아까 그런 거 있죠. 1 넣고 2 넣으면 3, 4, 5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A, B를 블럭 잡았으니까 뭐가 된다? A, B가 뭔지는 모르지 엑셀이. A, B 다음에 C가 나오게 하려면 기억,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되고
가계국외국 나뉘면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알파벳을. 안 되지. 아라비아 숫자는 전 세계 공통이니까 숫자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문자에는 만약 A, B 다음에 C가 나온다 그러면 데모가 엄청날 거려. 왜 영어만 해주니 우리말은 왜 안 나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두 개를 블럭 잡고 하면 복자가 된다. 얘가 많이 틀려요. 이유를 알면 안 틀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맞아 A, B 다음에 C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틀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011 이렇게 써놨네. 여기 가-011 그럼 뭐야 그 다음에는 012, 012, 023 이렇게 가는 거고 1월 15일 같으면 어떻게 돼? 1월 15일 같으면 그럼 당연히 하루씩 늘어나지. 하루씩.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얘를 자동 처리 쭉 하고 나서요 하루씩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옵션이 있었어요. 아까 옵션. 얘를 옵션을 쭉 당기고 나면 여기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월 단위로 바꿔라. 그럼 월로만 봐. 그러지 말고 연도로 바꿔. 그럼 연도만 바뀌어. 그리고 평일 단위로 바뀌어. 평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 목, 금, 토, 일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빼고 월 이렇게 가는 거죠. 주 5일째에 의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162 복잡하네. 그럼 뭐야 이거 3배씩 간 것 같아. 마이너스 3배씩 갔잖아.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이 뭐야? 급수값이 마이너스 3이지 뭐. 이거는 눈치껏 딱 보면 알죠. 뭐 이거 안 배워봐도 2에서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 곱한 거고 마이너스 6에서 18? 그럼 마이너스 3 곱한 거고 알 수 있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하는 거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못하게 막자 이거야. 필요한 것만 넣게 하라. 점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고 150점을 넣었어. 100점까지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30점이 만점이야. 요거는 40점이 만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일 잘해도 30점인데 모르고 거기다 40점을 넣고 50점을 넣으면 점수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 유효성 검사를 정해주면은 딱 정해진 데만 들어가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 겁니다.